서산시 자원해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 소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가 태안 근소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어업 활동이 위축돼 생계를 위협받게 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지역이 발생한 경기와 충북의 방역대가 축소됨에 따라 18일부터 해당 지역의 소와 돼지의 반입이 다시 허용됩니다. 충남도가 올해 논의 벼 대신 옥수수나 콩 등 소득이 높은 다른 밭작물을 심으면 1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지역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바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입니다. 시민들 사이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해 11월 자원해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여론 수렴에 나섰는데요. 시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가 소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70명의 투표 결과 계속 추진이 41명, 추진 중단이 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전 설문조사 결과가 가중치로 반영돼 계속 추진 54.26%, 추진 중단 45.7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거 다 고려하다 보니까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은 한 200분이 좀 넘었는데 그거를 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투표만을 위해서 오는 분들은 뭔가 의도가 있는 분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토론회 적어도 그 과정,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고서 뭔가 판단을 하시도록. 공론화를 거치면서 찬성과 반대, 중립으로 나뉘었던 시민 참여단의 의견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당초 자원회수시설을 찬성했던 21명 중 1명이 반대로 입장을 바꿨고 반대했던 27명 중에선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중립에선 찬성 13명, 반대 9명이 각각 나왔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찬성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첫 공론화 사례로서 그동안의 과정을 기록해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실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그 여부만 담아서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서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 어쨌든 시장님께서 목요일 날 발표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그런 부분을 살펴서 서산시의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한편 양대동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게 일방적으로 소각장 찬성을 유도했고 불과 70명만으로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맹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계속 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 자원해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서산시 자원해수시설 공론화 결과 소각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정과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뭐 저희 이제 그 시민참여단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또 한 차례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2차 토론회에서 최종 투표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그 70명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예. 계속 추진, 네, 어떻게 보면 찬성 쪽이죠. 41분이 응답하셨고 또 추진
중단, 반대쪽에는 29분이 이제 그 투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또 그 가중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은 계속 추진이 54.2615%, 네. 그리고 추진 중단이 45.7385%로 해서 계속 추진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도 오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으로 해서 권고안을 작성해서 맹정우 서산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이 가중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중치 반영이 됐다는 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사실 저희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원래는 이제 150명 정도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04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찬성이 21.5%, 네. 추진 중단이 34.8%, 또 중립이 43.7%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희 생각은 시민참여단도 이 비율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찬성을 표명했던 그런 시민들 중에서는 예. 이 시민참여단 토론에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좀 많았는데 예. 그 중단이나 또는 중립 쪽에, 그러니까 반대나 중립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참석하신다고 시민 토론에 참석하신다는 분이 좀 이렇게 좀 수가 적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본 원칙은 100명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동일한 수로 해서 105명, 즉 35명, 35명, 3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겠다고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는 21.5%인데 35명으로 하면 사실은 과다 대표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립의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43.7%인데 35명밖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과소 대표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들 개인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35명을 계산으로 했을 때의 찬성에 대한 비율로 나눠서 한 사람당 자기가 네. 갖고 갖고 있는 표값을 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 쪽에 있는 분들은 0.6143 쪽이 되는 거고, 또 중단 쪽에 있는 분들은 가중치가 0.9943, 그다음에 중립 쪽에 있는 분들은 1.2486 이렇게 가중치가 나온 겁니다. 또 그러면 이 자원해수 시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 과정에 공정하지 못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인지를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다 토론회 과정에 끝까지 참석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또 2차 토론회 같은 경우는 토론회 진행 순서와 관련해서 찬성 측, 반대 측,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진행하는 측, 그리고 이렇게 사자가 모여서 사실은 2시간 가까이 논의를 해서 2차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 순서 만드는데 그렇게 2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렸어요. 네. 그분들이 또 어떤 또 방송에 출연한다고 그래서 가는 바람에 어쨌든 거기 2시간 걸린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특별히 무슨 반대 측을 의견이나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뭘 했다거나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그런 사안을 보더라도 불공정의 내용이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건지 또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토론회 과정에 2차 토론회까지 다 참석을 했었고, 예. 그리고 2차 토론회 진행 순서와 관련해서도 다 참여해서
2시간 가까이 논의해서 진행 순서도 마련하는 등 뭐 공정성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어긋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공론화위원회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공론화위원회는 이게 쓰레기 소각장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시장한테 이제 권고안을 작성함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활동은. 다만 이제 이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나 또 시민참여 활동을 예. 비롯한 모든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백서의 어떤 뭐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다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협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예, 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제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어쨌든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위원들이 사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그런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그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또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결국은 또 서산 시민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서산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산시 자원해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안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가 바로 바지락입니다. 이 바지락의 주산지는 태안 근흥면과 서원면 앞바다인 근소만인데요. 최근 정부가 이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근소만 갯벌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이 일대 약 25제곱킬로미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어민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큰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갈대 등 광범위한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7개 어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소만은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로 어민 1,500명이 매년 30에서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 어민들은 이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설치나 공유수면 매립 등의 제한을 받아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어장진입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뭐 군이나 이런 곳에다 뭐 이렇게 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허가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이쪽 근소만에서 작업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신데 그런 어장 진입로 같은 것조차도 만들기가 어렵다면 또 단순 어업활동에서 벗어나 갯벌 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조성에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라든가 체험마을을 지정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외부인들한테 갯벌을 이렇게 오픈시켜가지고 같이 체험 쪽으로 해서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험마을을 하려고 해도 바다를 도시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라든가 바다의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전혀 개발 행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민들은 현재의 맨손어업 위주의 활동만으론 근소만의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이 계속 추진될 경우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경에도 습지 보존 지역으로 해가지고 국립공원 지역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던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에 선배 의원님께서 대규모 강력한 시위를 했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다시금 이렇게 다시 추진을 한다고 볼 때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향후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태안 근소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두고 어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경철 태안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태안 근소만이 해양보호구역 검토 대상이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 생물 등을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유 수면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로는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습지보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큰 기러기, 큰 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지이며 갈대와 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근소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어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피해가 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당연히 각종 어뢰 행위에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곳은 근흥면과 소원면에 위치한 곳으로 충남도 지정한 한 곳, 태안군 정주 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 7개소의 어촌계와 1,500여 명의 어민들이 생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이곳은 황금어장입니다. 네. 수천 년부터 대대손손 바지락, 낙지, 쭈꾸미, 붕장어 등을 잡아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평생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인근 법산 어촌계의 경우 그리고 파도 어촌계의 경우 1년 바지락 생산량 수입이 20억에서 4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규제화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네. 물론 초창기 때는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은 날이 갈수록 규제가 심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곳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곳을 후보지로 검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보호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지 실정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큰 고니, 큰 기러기, 청둥오리, 흰뺨 청둥오리, 갯지렁이, 갈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대손손 이어온 생태의 터전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새나 이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 터전인 어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 가지 일례를 들면은 1978년도에도 태안군 해안국립공원을 지정할 당시 정부 당국자가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지역 발전도 되고 국비 확보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고사리 하나 제대로 꽂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빼앗긴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도 태안의 다른 지역이나 근소만에 대해서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죠. 좀 어떤 사례입니까? 네, 제 기억으로 199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도 이곳 근흥면과 소원면의 근소만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지정 목적은 이 지역이 습지가 좋아서 습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행위 규제를 하려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물론 현재도 생존해 계십니다만 선배 의원님께서 근흥면 주민과 소읍면 주민이 태안군청 인근에서 대규모 강력한 시위를 해서 정부에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 인근에 원북면 신두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저수지에 금깨구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생태 보호 구역으로 묶였는데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의 생존권도 박탈당하고 또 이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지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태안군과 충남도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공단 직원과도 수시로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담당 공직자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저는 절대로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고요. 네. 담당 그 이유가 담당 업무가 이제 인사 발령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상급자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재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저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해양보호구역 추진을 계속한다면은 예. 근흥면과 소원면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강력히 투쟁을 해서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사안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경철 태안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18일 대전에서 열린 모교 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용인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늦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천안에서 열린 팬클럽 모임에서 홍성 예산을 비롯해 대전 서구 을과 세종, 천안갑 등 4개 선거구 주민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간담회에서 총선이 지나면 대권 구도가 보일 것이라며 충청에서도 자신을 포함해 누구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충청 대망론에도 불씨를 지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와 충북 지역 소돼지에 대한 반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도는 경기와 충북 방역 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18일부터 소와 돼지에 대한 충남도 반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아직까지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고 긴급 백신 항체 형성 기간도 지났지만 이동 제한이 전국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거점 소독시설 14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오는 25일부터는 항체 형성률을 확인하기 위한 일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3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논의 벼 대신 소득이 높은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채벼와 옥수수 등 조사료를 심으면 1헥타르당 430만 원, 일반 작물은 340만 원, 콩과 팥, 녹두 등 두류 작물은 3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도내 9,800여 헥타르의 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무와 배추, 고추, 대파 등 4개의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밭작물 재배를 위한 장비를 1헥타르당 250만 원씩 지원합니다. 희망농가는 오는 6월 28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새해를 맞아 서산시가 읍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번째 순서로 부성면을 방문했습니다. 부성면에선 천수만 비지구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활성화 방안과 서산시 내 주거 평준화를 위한 부성면 균형 발전 등 2가지 주제로 맹정호 시장과 주민 대표들 간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농업인 금융 지원과 임대 농기계 세척시설 설치, 간월도 관광단지 활성화 계획, 굴탑 이전 등 다양한 민원들이 현장에서 접수됐습니다. 다음 서산 시민과의 대화는 20일 음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환경화학 사고가 잇따르면서 충남도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기후환경국과 서산화학방재센터 소속 직원 20명을 긴급 점검반으로 편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피해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농촌 융복합 산업이 지난해 누적 총매출 2,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18일 지난해 지원 육성한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총매출이 전년 대비 400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개와 고양이 등 유실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홍성군 금일동물보호센터에는 한 달 평균 30여 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입양이 안 돼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은 입양자에게 진료비와 미용비 등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주 막을 내린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8위로 선전했습니다. 충남도는 7개 종목에 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에서는 최민아 선수가 빙상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아이스하키 단체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요즘 당진에선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프리지어 출하가 한창입니다. 당진에서는 약 2헥타르의 면적에서 프리지어가 재배되고 있으며 졸업과 입학 시즌에 맞춰 서울 화훼 공판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꽃의 색깔과 모양이 뛰어나고 향기가 짙어 일본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많아 이달 중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과학수사과를 신설했습니다. 경찰은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형사과에 속했던 과학수사계를 과학수사과로 분리 승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수사과는 과학수사관리계와 과학수사대 2개의 체제를 갖추고 정원도 63명에서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 적설량은 1에서 5cm로 예상됩니다.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나 비는 화요일 오후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4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당진이 영하 1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은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예산이 3도, 서산과 태안, 홍성, 청양이 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 당시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